오늘은 폴리선과 다중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도면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선에 관련된 명령어는 두 개입니다. P라인과 P에디트. P라인은 폴리선 그리기, P에디트는 폴리선 수정하기입니다. P라인, 다시 말하면 폴리라인이란 뜻입니다. 폴리라인 그리기. 얘는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폴리라인 수정하기입니다. 자, 폴리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렉탱글이요. 자, 위로. 자, 제가 그때 렉탱글, 폴리곤 하면서 폴리라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선, 폴리라는 이 단어는 화학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옷 살 때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옷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은 에스테르라는 혹은 그러니까 에스터라고 하는 화학 섬유가 폴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폴리란 단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폴리선의 특징은 선이 하나로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 이 명령어 뒤로 넘길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폴리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렉탱글입니다. 클릭했어요. 선이 하나로 연결된 거 맞습니까? 폴리선, 오각형. 자, 선이 하나로 연결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보시면 위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위드 5mm. 자, 굵은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렉탱글 위드 0mm. 맞나요? 폴리곤, 오각형, 엣지. 자, 폴리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다고요? 컨트롤 1키 눌러서 여기 글로벌 위드를 이용해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폴리라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바로 이 폴리라인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아니, 이 폴리라인을 그리는 명령어. 이게 바로 P라인과 P에디트입니다. 자, 먼저 P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P라인입니다. P라인, 그러면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 네,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넥스트 포인트. 자, 그려졌나요? 근데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선이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1을 눌러서 선의 굵기를 제가 바꾸어 보니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폴리라인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우리가 P라인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쓸까요? 자, 다시 보시죠. 라인. 지금 그리는 건 선이에요. 라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얘를 P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조인이요. 조인. 그럼 P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P라인을 분해하면 이렇게 라인으로 바뀌어요.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이렇게 아크로 돼 있네요. 조인. P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P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라인 아크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게 빠를까요? 라인 아크를 그리는 게 더 빨라요.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P라인 시작점 누르고 클릭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크. 그 다음 다시 라인, 다시 아크, 다시 라인. 자, 그려진 거 맞습니까? 어때요? 똑같이 그려지나요?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 자, 시작점 누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프 위드가 있고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는 폭이고 하프 위드는 절반이란 뜻이죠. 반폭이란 뜻입니다. 하프 위드는 안 쓰셔도 좋아요. 위드. 자, 시작점 위드를 물어보네요. 시작 위드 10mm, 끝나는 위드 0mm. 자, 어떻게 보이나요? 화살표로 보이나요? 자, 끝나는 위드를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위드, 시작 위드 0, 끝나는 위드 10mm. 자, 어떻게 돼요? 끝나는 부분에 선폭이 그대로 끌려 나갑니다. 다시 위드 0, 다시 위드 0, 0. 다시 볼까요? 위드 10mm, 0mm.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위드를 이용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 클릭하고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 시작점, 그 다음엔 자, 그릴 수 있는 게, 그 다음에는 아크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호예요. 호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보통은 끝점을 이용해서 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앵글이라든지 중심점이라든지 혹은 접선 방향으로 혹은 반지름으로 혹은 세컨 포인트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앵글 예를 들어서 120도, 그러면 120도 간격의 끝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릴 수도 있고, 접선 방향으로, 자, 접선 방향을 지정해 주면 접선 방향대로 호를 그릴 수도 있고, 반지름 50mm, 반지름 50mm인 호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지름 50mm가 넘어가면 에러가 날 것이고요. 세컨 포인트, 자, 2포인트, 3포인트. 그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크로 그릴 수도 있고요. 라인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자, 보시면요, P 에디트요. 이미 이렇게 그려진 폴리라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자, 클로즈 조인, 위드, 에디트 버텍스 무시하시고요.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 자, 피트 곡선으로 만들어주기.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스플라인 곡선으로 만들기. 디커브, 직선으로 그리기. 자,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폴리라인, 제가 폴리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대충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카피. 자, P 에디트. 그 다음 피트 곡선으로 다시 P 에디트
이번엔 스플라인으로.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 때 피트로 가는 건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간다고요? 접선으로 가는 곡선입니다. 이 스플라인은 접선으로 가는 곡선입니다. 피트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라고 예전에 스플라인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플라인에 보시면 메소드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얘가 피트 커브고 얘가 CV 커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라인을, 우리가 보통 라인을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얘를 폴리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P-에디트. 그러면 셀렉트 폴리라인이라고 하죠. 폴리선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얘가 폴리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CAD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즉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요 조각은 폴리라인이 된 겁니다. 여기 조인 기능이 있습니다. 조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 나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추가가 됩니다. 원래 이 기능입니다. P라인과 P-에디트 중에서 요것만 썼어요. 사람들이. 이것만 쓴 겁니다. 그래서 조인 명령어가 별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는 이거 종종 사용해요. 왜냐하면 조인으로 만들 때 어떤 때는 스플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P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곡선이 많을 때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라인.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따로따로죠? 자, P-에디트 그리고 조인. 자, 연결이 됐습니다. 이때 클로즈라는 옵션이 있네요. 도형 닫기. 도형 닫혀진 거 보이시나요? 오픈. 다시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클로즈. 오픈. 다시 말하면 폴리선이 계곡선이냐? 그러면 클로즈. 폐곡선이냐? 그럼 오픈.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입니다. 멀티라인. 요거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멀티라인이라고 해요.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맞나? 멀티라인.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다중선입니다. 그럼 왜 다중선이 나왔냐면 바로 건축 인테리어 때문에 나온 명령어가 바로 이 폴리선입니다. 아니, 멀티라인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평면도입니다. 건물의 평면도인데 보시죠. 선이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부분만 그려볼 건데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필렛 옵셋 3600 옵셋 3000. 자, 옵셋 1800. 자, 필렛. 자, 중심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그려야 됩니다. 옵셋 100mm. 자, 벽체선을 바꾸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120mm. 지금 이 120mm는 단열재입니다. 옵셋 100mm. 마감 치장 벽돌입니다. 자, 필렛. 다시 트림, 필렛. 우리가 기존에 그리던 방식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는 선이 3개죠. 그죠? 이렇게 선을 여러 개를 그려야 했어요. 지금처럼 옵셋이라는 명령어로 벽체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멀티라인입니다. 오늘은 멀티라인을 공부하고 이렇게 벽체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멀티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완벽한 명령어는 아닙니다. P라인이나 P에디트처럼 이렇게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고 약간 미완성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발전하고는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수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미완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도 에러가 있고 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ML 스타일, 멀티라인의 유형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M라인, 멀티라인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ML 에디트, 멀티라인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먼저 ML 스타일부터 실행해 보죠. 자, ML 스타일 같이 실행해 보시죠. 보시면 여기 다중선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new 명령을 통해서 다중선을 만들 수 있고요. modify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중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선의 이름, 여기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를 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문제는 이렇게 current, 지금 현재 작업하는 다중선이 되면 이름 바꾸기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현재 이걸로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이름 바꾸기랑 삭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modify,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이 생겨서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만들어서 다시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랬죠. 멀티라인이 완벽한 게 아니라고. 그죠? 바로 이거예요. 멀티라인을 통해서 제가 그렸어요. 작업을 했어요. 수정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유형, 예를 들어서 간격을 내가 100mm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20mm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120mm로. 네, 이미 화면에 그려졌으면 못 고칩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드는 겁니다. 120mm짜리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그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기존에 만든 걸 다 지웁니다. 기존에 만든 걸 지우면 수정하기가 활성화돼요. 저 모디파이가 활성화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내가 그냥 수정해버리면 도면도 수정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new. 제가 W200이라고 했습니다. W는 벽이란 뜻이고요. 200은 200mm짜리는 뜻입니다. 이 벽이 200mm 벽이에요. 자,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화면을 이렇게 세 조각을 내요. 이 중에 캡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지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여기 쓸 일 없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지금 내가 W200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벽체 200mm 이렇게 적어주면 아, W200은 200mm 벽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요소란 뜻입니다. 더하고 이 요소들을 더하고 삭제하고 애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요소가 더 들어가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요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0이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기준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m예요. 여기 200mm잖아요. 그러면 제로에서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그러면 토탈 200mm 맞나요? 제로에서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자, 이렇게 해요.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그 값이 고스란히 들어와요. 이때 컬러와 라인 타입은 안 바꿉니다. 그냥 바이 레이어로 둡니다. 그 다음 뭐만 바꿔요? 옵셋만 바꿉니다. 하나는 플러스 100,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00. 다만 0은 지웁니다. 0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리고 선택하고 셋 커런트. 커런트가 되면 커런트는 현재 작업하는 이란 뜻이에요. 현재 설정이란 뜻입니다. 그럼 M라인을 통해서 W200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셋 커런트가 되면 딜리트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됩니다. 리네임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나오고 모디파이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왜요? 화면에 안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얘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중심선만 그리겠습니다. 중심선만. 제가 먼저 그려 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X라인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그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는 중심선입니다. 옵셋 4200, 옵셋 1800,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옵셋 4500. 자,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자, 트림으로 제가
싹 지웠습니다. 요만하다고 되네요.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룻대선이라고 합니다. 왜 마룻대선이냐면 지붕 마룻대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지붕은 우리가 알아요. 그럼 마룻대가 뭐냐면, 자, 마루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붕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가 무슨 뜻일까요? 순 우리말입니다. 꼭대기란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다시 고치면, 요즘 말로 고치면 지붕 꼭대기선이에요. 지붕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꼭대기에 선이 생기죠? 네, 이걸 마룻대라고 합니다. 마루가 꼭대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마루, 호두마루 아시나요? 네, 마루가 무슨 뜻이라고요? 꼭대기요. 그러니까 체리 맛 아이스크림의 제일 정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 상식으로요. 태권도에서 태권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순우리말. 순우리말. 마루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마루치 아라치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마루치가 태권도 제일 잘하는 남자를 마루치라고 하고 태권도 제일 잘하는 여자를 아라치라고 합니다. 그때 마루라는 말이 나오죠? 네, 꼭대기에 있는 사람, 꼭대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 하늘색 선이 지붕 꼭대기 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일직선으로 다 만나네요. 요 위쪽 부분이 달라지겠네요. 자, 보시죠. 옵셋 1300, 그러면 필렛, 트림,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트림으로 딱 자르고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필렛. 자,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2100, 옵셋 2100, 이거. 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요 부분이네요. 옵셋 1200. 그러면 선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트림. 그 다음에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여기 지워야 되겠고요. 여기는 요 점의 위치는, 요 폭의 위치는 지정이 안 됐어요. 여기에 중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작업하면, 자, 평면의 중심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벽체의 두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쭉 확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벽체는 두께가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벽체가 여기랑 똑같이 갑니다. 여기랑 똑같이 가요.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200mm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내벽이죠. 그러니까 실내와 실내를 구별하는 내벽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벽은 실내와 실외를 구별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단열재의 두께는 120mm입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그대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보기 흉하죠?
또 단열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큰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뭘로 마감하냐면 벽돌로 마감한 겁니다. 요게 두께가 100mm. 그러면 얘는 200mm에 더하기 120mm에 더하기 100mm 총 420mm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기준으로 100mm, 100mm, 120mm, 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적어 볼까요? 이렇게요.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0mm가 되는데 여기 120mm고 여기가 다시 100mm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중심선에서부터 100mm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부터 120m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0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멀티라인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mm, 0, 플러스 100mm, 100mm에다가 120을 더하니까 220mm, 220에다 100mm 더 가니까 320mm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로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제로에서부터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기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멀티라인 스타일 하나 또 만들죠. 뉴. 이번엔 W420. 자, 두 개를 더 추가해 줍니다. 하나는 220. 자, 다른 하나는 320. 이렇게요.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그리고 오케이, 세커런트. 오케이. 자, 이렇게요. 값이 이겁니다. 0은 안 주셔도 돼요. 0은 없어도 됩니다. 그럼 값이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이렇게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들었다면 ML 스타일을 모양을 만들었다면 M라인으로 이제 그려야 됩니다. M라인의 옵션을 알아보죠. M라인. 자, M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저스티피케이션이 나오고 스케일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다 보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 지금 기본값은 탑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20. 축척을 20배 키우랍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얼마로요? 1로요. 생각해 보세요. 420mm짜리 선을 그렸는데 20배 키우랍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0에 20배면 2배만 해도 840인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8400이 돼 버립니다. 안 되겠죠. 이 스케일 값은 고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스케일 값이에요. 자, 스케일 그리고 1. 자, 한번 고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눌러보면 여기다 스타일의 이름을 쓰는데 모르면 물음표 눌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든 스타일 보이시나요? W200하고 W420하고. 네, W420. 현재 우리가 그려야 될 건 W420입니다. W420.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을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선을 이렇게 끌고 올 건데, 선을 이렇게 쭉 그릴 건데 선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맞출 거냐 이거죠. 맨 위에다 맞추겠습니다. 이게 탑. 맨 아래다 맞추겠습니다. 바텀. 아니요, 중간에다 맞추겠습니다. 제로. 이해되셨나요? 위치예요. 자, 저스티피케이션 눌러보면 탑, 제로, 바텀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탑입니다.
자, 선이 동시에 이렇게 쭉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맨 위에 걸려 있죠.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이번엔 바툼. 자, 어떻게 돼 있나요? 맨 아래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중간에 걸린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 여기가 100, 여기가 220, 여기가 320이었죠. 제로는 여기죠. 맞습니까? 근데 중간이 아니고 우리가 제로라고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요. 그러면 어딜 기준으로 하냐면 제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M9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거꾸로 그려져요. 안쪽이 뒤집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선이 한 번에 쭉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맨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제일 끝에 외벽선은 다 그려졌네요. 그죠? 굉장히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ML 스타일 보시면 W422 수정이 안 돼요.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미 도면에 그려지면 수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이름을 바꿔도, 자, 커런트를 바꿔도 얘가 안 돼요. 커런트를 바꿔도 작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 지워야 비로소 수정이 됩니다. 뭘 수정해야 돼요? 여기 420이죠. 그죠? 자, 저는 수정해 봤습니다. 다시 그려보죠. 멀티라인, 스타일, W420. 자,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단열재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거꾸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참고하셔서 작업하셔야 돼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반시계 방향인데 얘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상해요. 자, 클로즈. 그 다음 ML 멀티라인, 이번에 스타일 W200.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멀티라인.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벽체가 금방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ML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먼저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W420. 자, 선을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3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보시면 이렇게 12가지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을 뚝 자르세요. 절반을 뚝 자르고 이렇게 절반은 트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림 기능인데 이렇게 크로스 열십자로 된 부분을 조인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3개는, 그 다음 3개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트림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클로즈드, 그 다음 오픈, 그 다음 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클로즈드 크로스, 첫 번째 멀티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라인.
어떻게 됐나요? 여기 닫힌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오픈 클로즈 첫 번째, 두 번째. 중간에 여기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머지 클로스. 여기 중간에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죠? 세로선이 첫 번째로 선택된 거고 가로선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택된 게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 T.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통과될 걸 클릭합니다. 다시 보세요. 오픈 T. 남길 때를 클릭하고 통과될 때 클릭합니다. 다시 보세요. 머지 T. 남길 때를 클릭하고 통과할 걸 클릭합니다. 자, 클로즈드 닫혔죠? 오픈 열렸죠? 머지 합쳐진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남길 때를 먼저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ML 에디트. 자, 이번엔 코너 조인 말 그대로 이렇게 구석을 조인시키는, 이렇게 구석을 조인시키는 코너 조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먼저 여기 세 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는 나중에 하고요. 자, 커트 싱글, 커트 올. 커트 한다는 얘기예요. 웨일드, 다시 이어 붙인다는 뜻입니다. 커트 싱글, 내가 이렇게 두 군데 클릭하면 이렇게 한 줄만 커트 시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커트합니다. 요게 커트 싱글. 다시 볼까요? 커트 올. 전체 다 이렇게 커트 시켜줍니다. 전체 다 커트합니다. 자, 커트 싱글과 커트 올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웨일드 올. 웨일드가 다시 이어 붙이는 겁니다. 웨일드라는 단어가 용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접시킵니다. 다시 이어 붙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택하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어 붙인 거 맞나요? 자, 다시 이어 붙인 거 맞죠? 여기 떨어진 선을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데를 두 번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도면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지우고요.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모디파이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는 했어요. 이 부분을 해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가 미리 보기입니다. 캡,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자란 뜻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뚜껑이란 뜻도 됩니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말로 하면 마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끝에 마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스타트, 시작하는 부분을 라인으로 이렇게 막겠습니다. 끝나는 부분을 라인으로 이렇게 막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으로 막힌 거, 라인으로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아우터 아크, 이너 아크. 그러면 이렇게 아우터와 이너를 호로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뭐 이걸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자, 필 채우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오케이. 자, 셋커런트. 자, M라인. 이렇게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M라인. 그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ML 스타일. 자, 모디파이. 저 원래 필은 안 써요.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 조인트. 조인트가 뭐냐면 마감이란 뜻이에요. 구부러지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에 마디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마디란 뜻이에요. 자, 오케이. M라인. 자, 마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마개라기보단 중간중간에 마디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마디가 들어간 자리는 바로 이렇게 점이 들어간 자리, 벌텍스가 있는 자리가 마디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자, ML 에디트 보시면 바로 여기요. 애드 벌텍스 정점을 추가합니다. 딜리트 벌텍스 정점을 삭제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디를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스트레치 기능입니다. ML 에디트 애드 벌텍스를 하면 이렇게 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우리 눈에 마디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수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ML 스타일에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이거를 끄게 되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일부러 옆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ML 에디트 여기에 보시면 머지 T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로 수정하시면 돼요. 머지 T 남길 부분 클릭, 통과할 부분 클릭, 남길 부분 클릭, 통과할 부분 클릭, 남길 부분 클릭, 통과할 부분 클릭.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금방 작업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런 식으로. 근데 100%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장담을 못 해요. 이렇게 돼요.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다. 넘어가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 부분은 안 돼요. 그죠? 남길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여기는 포기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다 분해해요. 전부 다 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인으로 그냥 마감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나머지 이제 필렛으로 이제 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개구부라는 걸 내줘야 됩니다. 개구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창문, 문을 개구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관문, 창문, 방문, 욕실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개구부라고 합니다. 이 개구부의 크기를 과제물에 적어 드렸는데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찾아보죠.
네, 여기 있네요. 창문 그리기, 문 그리기라고 해서 37번 과제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38번 과제물, 여기에 사이즈가 여기 있습니다. 문 같은 경우는 폭이 900입니다. 문은 폭이 900이고요. 창문은 여기 나와 있죠. 1200, 2400. 그 다음에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9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걸 참고해서 그리셔야 돼요. 얘네들을 참고해서 먼저 방 창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창문 같은 경우는 1200이에요. 주방 창문 1200, 주방 환기창 1200. 근데 내 짝은 2400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창문 하나 있죠. 요 하나를 600m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두 개잖아요. 1200mm. 두 개니까 1200mm. 두 개니까 1200mm. 네 개니까 2400mm. 다만 화장실만 다릅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화장실만 900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리 같은 경우는 자를 쓴다 그랬죠? 네. 자반입니다. 한 자반. 이해되시나요? 네. 450, 450. 창문 같은 경우는 두 자예요. 600.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문을 낼 자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창문 들어갈 자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2400. 여기는 2개니까 1200. 여긴 욕실이니까 900. 여기도 욕실이니까 900. 2개니까 1200. 자, 여기는 조그만 창이네요. 원래 1200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좀 고민 좀 해보자고요. 그 다음 여기 2개니까 1200. 자, 그럼 어떻게 넣느냐면 이 중간에 넣습니다. 이 중간에 선을 긋고 넣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긋고 옵셋 600mm 좌우로. 그 다음 트림으로 끊습니다. 트림으로 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로 먼저 이렇게 시공을 해요. 그 다음에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는데 단열재가 이렇게 끝에 보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막냐면 100mm요.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옵셋 100mm. 끝으로 해서 이렇게 100mm 주고 트림으로. 원래 여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와야 돼요. 이렇게요. 원래 여기 철근 콘크리트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시공상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단열재 붙이고 마감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작업하고 단열재 붙이고 마감해서 막아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라인, 옵셋 450, 자, 트림, 옵셋 100mm,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창문만 전부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만 전부 다 개구부를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멀티라인을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창문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트림이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트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작업들이.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분해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방문의 크기는 900mm예요.
방문은 900mm입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를 바라보고 이제 900mm짜리 방문을 그려야 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방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방문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붙여서, 여기에 딱 붙여서 100mm, 900mm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 떨어져 있을까요? 네, 똑같아요. 100mm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100mm 띄우고 그 다음에 900mm를 옵셋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방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이렇게요. 트림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100mm, 다시 옵셋 9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트림.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들이 완성이 돼 갑니다. 옵셋 100mm, 옵셋 900mm.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라인, 옵셋 100mm, 자, 옵셋 1000mm, 트림으로 싹둑 옵셋 100mm, 트림, 똑같이 라인을 맞춥니다. 이렇게. 자, 라인, 옵셋 900mm, 트림. 여긴 반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반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러면 자, 방문까지 계고부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 현관문 도면을 보면 여기에 신발장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신발장에 신발이 들어가겠죠. 그럼 크기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요 폭이 300mm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100mm 가면 돼요. 여기는 이 벽에서부터 100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00mm를 띄워서 계산해 보면 약간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잡아주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mm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20, 여기는 한 300 얼마 정도 나오죠? 디스턴스 370, 380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칸을 막아서 이렇게 신발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100mm, 그 다음에 1000m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창문들을 그릴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목재창하고 내장 미석이창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평면도가 나올 겁니다.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어요. 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옆에다가 그대로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렉탱글 1200, 1200. 두 짝짜리죠. 이렇게 두 짝짜리는 1200에 12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문이 어디서부터 계산될 것 같아요? 높이가? 창문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계산되냐면 반자로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바닥에서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천정으로부터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이 천정 높이가 천고가 240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자, 2400을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의 높이를 계산하는데 창문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겠죠. 물론 채광이나 환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사생활 보호는 하나도 안 돼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전창이거든요.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채광은 정말 끝내줘요.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좁으면 이 창문이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사생활 보호는 잘 되겠지만 채광이나 환기는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절반을 삼는 겁니다. 2400의 절반 1200. 그 다음에 옵셋 45mm, 창틀의 두께 45mm. 그 다음 옵셋 60mm, 창문의 두께 60mm. 라인 중간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 옵셋 30mm로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앞에 있는 창, 뒤로 가 있는 창. 자, 라인 중간점에서 60mm만. 서클 반지름 50 아니 서클 반지름 네 그냥 50 하죠. 그 다음 폴리곤 삼각형 센터, 그 다음 인 시크리브드 이렇게 얘가 미러 되는 겁니다. 미러 이렇게요. 그래야 창문이 열리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이 삼각형의 크기는 표준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어요.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60 서클 반지름 30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클릭하고 인 시크리브드 내접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중간선을 그리고 다시 미러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적당하게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미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스플라인으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라인 메소드는 CV 커브로 하고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자, 클로즈. 그 다음에 위치를 그리고 라인 미러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포인트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뒤로 돌려서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되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대칭을 잡냐면 이 두 개의 선에 바로 여기가 대칭 지점이 됩니다. 이 선이 대칭이 돼서 넘기시면 돼요. 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똑같아요. 틀은 45mm입니다. 옵셋 45mm. 다만 4짝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또 그립니다. 끝에서 중간점까지요. 여기서 옵셋 60mm.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 옵셋 30mm. 자, 이레이즈하고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라인 여기서 60mm 서클 30mm 폴리곤 삼각형 중심 지정하고 인 시크리브드. 자, 그 다음 다시 라인 미러 네. 한 번 더요. 자, 미러 이렇게 대칭을 잡아버리면 이쪽 두 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뒤에가 뒤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